네, SK 주가 상승분을 재산 분할에 반영해달라는 노소영 관장 요구에 최태원 회장은 주식은 못 준다며 현금으로 분할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주식을 나누면 그룹 경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건데요. 송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다음 달 15일 열리는 재산분할 소송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최 회장은 재산분할 협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노소영 관장이 요구한 주식 분할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K 주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게 아니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고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에 SK 주식을 분할하면 경영권이 흔들려 회사에 타격이 있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차 조정기일에서 최 회장이 제시할 현금 분할 액수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노 관장 측은 1심에서 인정됐던 600억 원 규모로는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SK 주식이 3배 넘게 올랐는데 주식 상승분도 좀 반영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법원에서 대면하는 건 이혼이 확정되기 전인 2024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좌영길 법조팀장 나왔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그러니까 새로운 주장을 꺼낸 거예요. SK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걸 재산 분할에 상정할 때 반영을 해달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주식이 내렸다면 이런 주장을 안 했겠죠. 최태원 회장이 가진 주식이 올랐으니 재산 분할 액수를 늘리기 위한 주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지난 2월부터 재산 분할 의견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4월에 그러면 합의를 한번 붙여보자 조정에 회부했는데요. SK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지난해 12월 50만 원대에서 4월엔 100만 원대에 진입을 했고 이번 달엔 19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덕분에 재산 분할 대상인 최 회장의 SK지주사 주가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노소영 관장에게 아주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할 때 노 관장이 가져갈 SK 주식 비율을 줄여라 이런 판결이었는데 하지만 이후 반도체 호황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최태원 회장 재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노 관장이 재산 분할로 가져갈 수 있는 액수도 덩달아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계속 주가가 오른다면 노 관장은 그 가져갈 SK 주식 가격을 정하는 시점을 계속 늦추는 게 유리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혼 때문에 재산을 나눌 때 은행 예금 같은 거는 크게 가치의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금처럼 시세가 계속 변하는 자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판이 끝날 때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노 관장은 SK 주식을 얼마나 가져갈지 아직 다투는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주가를 계산하자 이런 입장인 겁니다. SK 지주사 주가는 현재 55만 5천 원 선인데 상승을 기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최 회장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줘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쪽은 뭔가 반박 논리가 또 있겠죠? 네, 최 회장 측은 이혼 자체는 이미 확정됐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작년에 노소영 관장이 SK 주식을 얼마나 가져갈지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하면서도 두 사람은 이미 이혼했다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2심 이혼 재판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노 관장이 받을 SK 주식은 16만 원이 된다는 게 최태원 회장 측 주장입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게 결국은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재산을 나누자는 건데 이미 이혼이 확정돼서 남남이 됐다면 전 남편 주식이 올랐건 내렸건 재산 분할과는 상관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조정기일이 한 번 더 열릴 전망인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액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네, 좌영길 법조팀장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초유의 최대 규모의 판결을 파기환송했죠. 자, 그리고 오늘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런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요.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자, 앞서 지난 1월이었죠. 그때 진행된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 이후에 이제 넉 달 만인데요. 조정기일은 뭐 하는 겁니까? 조정기일은 말 그대로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재판을 기일대로 다 이제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면 판결문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양 당사자가 그 소송에 쏟아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이거 합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조정기일을 별도로 잡아서 조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가 위자료 얼마 아니면 뭐 재산분할 얼마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그걸로 재판 절차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가정사건, 그러니까 이혼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간단한 이런 위자료를 두고 다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조정으로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경우가 많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태원 회장과 이 노소영 관장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재산분할 액수가 665억 원이었다가 2심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대법원에 가서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양 당사자가 과연 양보를 하고 조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빠른 좀 결과를 단정짓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 재단 이사가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유튜버가 어떤 행동을 했던 건지 일단 2천만 원을 이 유튜버가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군요. 맞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버가 항소를 해서 아직 뭐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닌데요. 3천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청구를 했다가 2천만 원은 이 유튜버가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고 그러한 이유는 이 유튜버가 본인의 어쨌든 계정을 운영하면서 동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거기에는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이 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로써 이 김희영 이사장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라고 해서 위자료조로 이렇게 2천만 원이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유명한 사건이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기회를 빌어서 우리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거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법정에서 어떤 의견 내실 건가요?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어떤 측면에서 기여도 주장하실 건가요? 인터뷰 여기까지. 네, 재판이 지금 이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노소영 관장이 들어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장현지 부대변인, 이게 진짜로 최종 라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돼서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새로 열렸고 여기에서 이제 최종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또다시 한쪽에서 또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일단은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첫 재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양측이
양측이 치열하게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앞서 보도에 따르면 서로 지금 최태원 회장 쪽이나 그리고 노소영 관장 쪽이나 다 변호인들도 지금 일부는 사임시키고 또 뭐 보강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보도로 나올 정도로 네.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세기의 이혼 소송이다라고 불릴 만큼 많은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이 사건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호인들 또는 어떤 법무법인이 이 사건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전관 출신이라든지 이제 이런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이 분석돼서 나오는 부분들은 있고요. 다만 뭐 변호인들을 어떻게 구성했다라는 것만으로 전략을 추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첫 재판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이 재판이 사실 단기간에 뭐 몇 개월 안에 끝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아마도 올해 내내 이 재판이 끌고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만큼 법적으로도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큰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 어떤 기일마다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치열하게 공방하는지가 보도로 아마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예. 뭐 세기의 재판이다 보니까 당연히 변호인다 누가 선임될지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서초동에 관심 높다 하셨는데요. 보도가 되기로는 이렇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 같은 경우는 재판 이틀 전인 그제 파기환송을 이끈 변호인단을 재선임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는 기존 변호인단이 일단 일부 사임을 했다고 하고 정관 출신 또 여성 인권과 관련한 변호를 주로 했던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허주인 변호사, 저렇게 이틀 전에 기습적으로 한 거는 전략 노출을 좀 막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내부적으로 계약 관계는 이미 이전에 성립이 되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판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많은 의견 교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각자 아마 선임 계약이 미리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선임계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제출한 것은 어떤 변호사가 선임되느냐의 그 면면이나 이력을 살펴보면 과연 재판에서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유추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나의 전략을 펼쳐나가겠다라는 그런 수로 읽힙니다. 특히 저는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 중에 김재련 변호사 와 노지선 변호사 등 이 여성 인권 관련 변호사들이 새롭게 합류한 점이 상당히 눈에 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노 관장 측에서는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입니다. 사실 1심과 2심에서 이 재산분할 액수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던 이유는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리 부부 별산제이고 상속받은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40년 가까이 부부 생활하면서 그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면 일단 공동재산에 올리는 것이 통상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2심에서 이 재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할 액수가 커졌던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사업상 이유로 처분한 그러니까 증여한 주식을 제외한 SK 주식 전체를 일단 재산분할 대상에 올리는 걸 전제로 판단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에서 선대로부터 흘러간 비자금 300억 원이 후대의 기여로 같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법이 불법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전 처분된 주식을 굳이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SK 주식이 일단 재산분할 대상에 올라가는 그 취지상으로 판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재산에 있어서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비율을 높일수록 재산분할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내조의 공 외에 노 관장이 어떤 기여도를 무슨 이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깊은 고심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 관장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사람 벌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여성이 사회활동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부양하고 이런 내조의 공에 대해서 재판부가 많이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다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이 눈에 띈다는 생각 듭니다. 여성 인권 워낙 유명한 변호인들 선임한 얘기 짚어주셨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아마 이런 걸 텐데 말씀 주셨습니다만 위자료도 위자료인데요. 재산 분할이 대체 얼마가 될 거냐. 사실 2심에서는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액이 나오면서 이게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구장부장 보시기에는 이게 법조인은 아니시니까 좀 그냥 예측을 하셔야겠지만 파기환송심 결과 좀 어떻게 나올 걸로 보이세요? 네. 일단 항소심이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그 항소심 재판보다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세기의 재판, 세기의 결혼이라고 합니다만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이 가정의 가치가 네. 사실상 파괴됐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묻기보다는 그 묻는 이 금액은 위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자료 20억은 워낙 액수가 이 재산 분할에 비해서 작다 보니까 결혼을 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져야 될 위자료는 묻히고 네. 오히려 워낙 이제 글로벌 대기업의 총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군 재산이 과연 부인이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것을 얼마를 나눠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혼 깨진 가정의 가치가 파괴된 것은 잊어먹고 돈을 누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느냐 상당히 너무나 이 그 금전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서 예. 이 대한민국의 영속성 그리고 가정의 가치를 이 보존하는 데는 이 세계의 재판이 오히려 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뭐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 이번 재판을 통해서 한번 되새길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가치도 이번 재판을 통해서 다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 사진, 과거에 누구 사진인지 일단 영상부터 먼저 확인해보고 관련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기회를 빌어서 우리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거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노소영 관장이요 본인의 SNS에 글과 함께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딱 봐도 과거 80년대 찍힌 최태원 회장과 본인의 사진을 저 사진을 아마 사진의 작업자는 본인 아이들인 것 같고요. 저렇게 뭐 해피포에버라든지 스윗드림이라든지 과거 엽서와 함께 자식들이 이제 본인들을 위해서 꾸며줬던 저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구장부장님. 네. 이혼이 확정돼서 37년 전 시집으로 온 이 집을 떠나게 됐다. 이 재산 분할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혼은 이렇게 끝난 거잖아요. 이혼 소송 마무리됐고요. 그렇습니다. 이혼은 이제 확정이 됐고요. 재산 분할은 이 파기환송돼서 이제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37년간 이 부부로 그리고 이 부부 관계가 이어지면서 살았던 집을 떠나는 소회를 저렇게 SNS를 통해서 여러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결혼은 20세기 세기의 결혼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떠들썩했는데요. 왜냐하면 재벌가의 그 장남과 이 권력자의 이 딸이었기 때문에 결혼 당시에도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예. 그런데 37년 만에 이 세기의 이혼으로 이어져서 굉장히 좀 뭐 당사자들도 힘들겠습니다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분들이 좀 안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노소영 관장이 본인이 공개한 저 드레스가 아마 알려지기로는 앙드레김 선생께서 직접 만들어줬던 그 드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게 허주연 변호사님. 2달 시집 보낸 얘기는 저희 뉴스타파에서 몇 번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막내 인근 씨, 최인근 씨하고 함께 최근까지는 이 노소영 관장이 살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SNS 게시물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된 건데 최근까지 막내와 같이 살았는데 사실상 캥거루족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는 캥거루족 떠나보내는 이별을 사실은 하게 됐다 이렇게 소회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도화지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과거에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만든 사진인 것으로 보이는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얼굴 사진을 올려놓고 이제 턱시도 드레스 해놓고 엄마 아빠 행복하게
영원히 함께 사세요. 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의 행복과 가족의 평화를 비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은 지금 보이는 저 게시물인데 저걸 이제 만든 거예요. 아기들이 어릴 때. 그래서 그걸 보니까 가슴이 좀 아렸던 대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 부모 당사자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건 사실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아무리 뭐 어릴 때는 더 고통을 많이 받고 성년이 된다고 하면 이해는 하면서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을 자녀들은 없습니다. 예. 아마 노 관장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예. 당시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가족 행사 얘기하고요. 아까 잠깐 지나갔던 거의 뭐 사실상 두세 번밖에 안 했던 청와대 결혼식 때도 당시에 이제 사진 몇 장만 대중에게 알려진 거고 노소영 관장 얘기로는 저 때 입었던 저 드레스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SNS에 올린 거고요. 그 막내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라는 얘기. 최근에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의 아들 최인근 씨가 아버지 이제 최태원 회장과 함께 찍힌 사진도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그 두 사람 누가 봐도 아들 부자 관계, 붕어빵 아니었냐라는 얘기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제 아들과도 이별을 한다라고 노 관장이 이제 밝혔습니다. 37년 동안 살았던 시댁을 떠난다. 근데 워커힐 빌라 얘기가 하나 있어서요. 워커힐 빌라 장현주 변호사님. 최근에 이 노소영 관장과 SK 쪽의 여러 가지 송사 중에 이 부분도 있더라고요. 집을 떠난다고 하긴 했는데 SK 입장에서는 그동안 월 숙박비 한 7천만 원 정도, 정확히는 하루에 230만 원 정도 되는 이 워커힐 빌라를 살다가 떠나긴 했는데 이걸 내지 않았다라고 좀 난감해하고 뭐 어떻게 이제 법적 소송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월 숙박료가 7천만 원 정도라니까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지급된 임차료 자체가 20억 원에 달한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임대인,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SK 네트워크스 측에서도 이 임차료를, 그러니까 이 그 숙박료 자체를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난감해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는데요. 예. 특히 뭐 내용 증명 같은 것도 보내서 나름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예. 특히 이 부분이 지금 운영 주체가 만약에 법인이 아니라 뭐 개인인 경우에는 조금 달리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법인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숙박료를 특히나 또 2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걸 그대로 포기하거나 지급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형사적인 문제, 그러니까 배임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SK 네트워크스 측에서도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 짓기 위한 또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37년을 살던 시댁을 떠난다라는 노소영 관장의 소회. 이혼 소송은 마무리됐고 아직 재산 분할 그 부분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른 뉴스, 세계 이혼 소송의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였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얘기입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 오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 다시 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대법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육성,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할 말이 없다. 장유희 변호사님. 네. 1조 4천억 정도 됐었던 항소심 파기환송 돌려보내면서 다시 해라. 대법원 판단의 핵심 뭡니까? 핵심 내용은 이 비자금 300억 원의 존재 자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설사 인정이 되더라도 SK의 현재 주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항소심에서 정말 천문학적 액수 1조가 넘는 재산 분할이 그러게요. 인정되게 됐던 결정적인 해당 재판부의 판단의 원인은 이 SK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위 그룹으로서 여러 이건에 상당한 부분을 관여할 수 있었다. 뭐 유공도 그렇고 뭐 이동통신사 사업자로 지정된 부분도 있는데 이른바 시드머니로 작용했다라고 보는 김옥숙 여사가 작성했다는 그 300억 원 비자금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종잣돈이 돼서 SK라는 그룹이 성장하는데 발판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최태원 회장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도 노소영 전 관장의 이 기여분을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었지만 예.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 비자금이라는 게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이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이 주식 형성 과정에는 여러 변수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 기여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파기환송심 다시 가서 뭐 항소심에서 다시 보겠지만 그럼 대략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재산 분할이 1조 4천억 원과 1심에 한 600억 정도 그 중간 어둠에쯤 되면 그게 재산 분할이 대법원에서 그런 판단이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봐야 되니까 일단 정리를 하면요. 두 분이 이혼의 의사는 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예.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양육권 문제도 안 생기고 위자료는 역대급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위자료가 인정이 됐긴 했지만 예.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재산 분할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렇게 이혼할 때는요 재산 분할 관련해 가지고 이게 특유 재산이냐 고유 재산이냐 아니면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이냐 거기에 따라서 재산 분할 그렇죠. 액수가 확확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에 대해서 그 왈가왈부하지 않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체적인 판단을 보류했던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성 자금이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냐. 그러니까 불법적인 자금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혼 소송에 있어서도 고려하면 안 된다. 이게 대법원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예.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대법원에서 법률시민 대법원에서 사건을 사실시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맞게 다시 일일이 그 돈을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과연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객관적으로는요. 뭐 이론적으로는 이 1심에서 인정됐던 665억보다도 덜 나올 수가 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천억대가 아니라 1심에서 665억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더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 정도 됐으면 저 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그 변호인들이 만나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도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뭐 어디까지 예상입니다만 장윤 변호사님 이게 대략 뭐 어쨌든 1조 4천억까지는 안 갈 테고 재산 분할을 뭐 100억에서 한 1000억대 정도 됐으면 어쨌든 최태원 회장의 SK 지배 구조에는 이제 일단은 흔들림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항소심에서는 사실 상당 부분의 주식과 관련해서 노소영 전 관장의 지분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SK 경영의 어떤 경영권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출렁이기도 했었고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SK가 본인들의 주식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주회사의 이 배당을 늘릴 거다. 이 방어를 위한 차원으로 해서 오히려 그때 이 사자세가 있었는데 오늘 유리한 최태원 회장의 판결이 나오자 팔자세로 또 돌아서면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SK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어느 정도는 해소되면서 장기적인 전망은 장밋빛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저 대법 파기환송 이후에 SK 하이닉스 주식도 다시 뭐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이 증시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가 않던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뭐 비교적 항소심 결과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말하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별장에 가서 최태원 회장 포함해서 우리나라 5대 총수들이 골프를 치는데 아무래도 좀 뭐 한간 홀가분한 마음으로 SK 입장에서는 외교전에도 임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최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에이펙 비즈니스 포럼의 서밋에 지금 의장을 맡고 있어요. 그 서밋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또 주도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 이제 이 말하라고 에서 이번에 이제 손정희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가 이제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그런 행사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의 어떤 지원하는 사람들 이런 정치자금 모금 뭐 이런 걸로 이제 만나는데 아마 이제 골프 회동이 준비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최근에 이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관세 협상 관련해서 좀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재벌 이 총수들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 한다 그러면 그만큼 아마 이야기 자체가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마 최 회장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한 8년 넘게 굉장히 아마 많은 골치를 살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홀가분한 상황에서 일단 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항소심 결과가 인용돼 버리면 아마 최 회장의 이 SK에 대한 지배권 구조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안정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홀가분한 마음에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노소영 관장 측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제 법적으로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1위였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의 재산 분할 다시 따져봐라. 이게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